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의 변호사 송지은입니다. 주차장에서 차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아이의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누군가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예상될 경우에,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으셨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증거자료는 무엇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CCTV입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장소 주변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의 유무,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신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CCTV 확인을 위해서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것을 좀 보겠다고 했을 때 열람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민형사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법적 분쟁에 있어서 CCTV 영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공간이나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CCTV 증거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폭력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폭력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거리에서나 식당 등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서 그것이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때 발생한 폭행이 일방 폭행인지 쌍방 폭행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고요. 쌍방 폭행이더라도 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목격자가 없거나 아니면 나의 일행만이 유일한 목격자일 경우에는 나의 일행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영상 자료인 CCTV 증거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의뢰인께서 제3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으시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상대방이 자신도 저희 의뢰인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상황이 CCTV에 모두 녹화되어 있었고 저희는 그 CCTV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폭행죄가 인정되어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저희 의뢰인께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절도 사건이나 차량 훼손 사건 등에도 CCTV 자료가 용의자 확보부터 범행 입증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기타 범죄 피해 사건인데요. 이때에도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하여 범행을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범죄 피해를 입고 나서 그 CCTV를 관리자에게 보여달라고 할 권한이 나에게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CCTV에 내가 촬영이 되었다면 나는 정보의 주체로서 내가 촬영된 개인정보,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CCTV 관리자에게 열람하고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개인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지정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CCTV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촬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CCTV를 찾는다면 그 CCTV에는 범인의 얼굴이 찍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 그 CCTV 영상에 찍힌 불특정 다수 그리고 범인 역시 그 영상에 대해서는 정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3자인 제가 그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찍힌 모든 정보 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영상에 찍힌 불특정 다수의 동의를 받는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영상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장에서 제3자가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CCTV 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관련 법령에서는 CCTV 관리자가 CCTV에 촬영된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한 뒤에 정보 주체에게 영상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 조치란 주로 모자이크 등의 비식별 조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찍힌 CCTV 영상에 대해서 저 외의 모든 사람들을 모자이크 처리한 영상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텐데요. 아니, 내가 범인을 찾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범인의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으면 내가 범인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적으로 CCTV를 열람하고 사본을 구했을 때에는 그 영상을 통해서는 나 또는 나의 재산이 어떤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범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얻으실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경찰이 이후에 수사의 방식으로 CCTV 처리자를 찾아가서 비식별 조치가 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확보하게 해서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CCTV 영상에 저장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CCTV를 관리하는 정보 처리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영상을 보관하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영상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때의 기간은 그 영상을 촬영하고 보유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인데요. 법에서는 그 기간이 좀 불명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CCTV의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했다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저장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60일이 지난 이후라도 CCTV 영상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혹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건데요. 만약 CCTV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렵거나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후에 경찰의 수사의 방식으로 CCTV가 확보된 경우, 혹은 상대방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을 제출한 경우에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내가 해당 영상을 보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영상이나 피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을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고소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거나 피고소인과의 진술이 어긋나는 경우에 경찰서 내에서 고소인에게 일부분의 영상을 열람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고소인이 보고 싶다고 해서 그 CCTV 영상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서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서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때에도 정해진 서식에 열람하고자 하는 기록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열람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여야만 검사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열람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의견서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신 경우 혹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고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의 곁에 서는 변호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